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슈팅 게임 만들고 있는 거 이전 영상에서 이제 슈팅 게임 만들어 보자 1편 영상 녹화했었는데 그게 어제죠. 크리스마스니까 어제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어제 오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어제 밤에 이제 기능 추가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쉬고 이제 영상만 먼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구현한 기능들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먼저 보실게요. 자, 어제랑 조금 바뀌었죠. 네, 뭔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몬스터들과 충돌 처리가 진행되고요. 원대 원 충돌로 해가지고 슈팅 게임의 성격을 이제 드러낼 수가 있고 화면에 이렇게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도 안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계속 충돌 처리가 다 되어 있고 또 옆으로 쭉 가도 옆으로 쭉 가도 이제 여기서 다 충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각형 안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원대 원 충돌해가지고 몬스터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속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번 속도가 늘어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캐릭터가 빨라지죠. 그래서 최대 기본 속도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누르다 보면 또 느려지죠. 네,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속도까지만 느려지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누르면은 빨라지고 2번 누르면은 느려지고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몬스터들도 지금 속도하고 크기가 다 제각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총알 나가는 것도 어, 느려지고 빨라지고 할 수 있어요. 자, 총알 점점 빨라졌죠. 다시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네, 총알이 느려졌습니다. 빨라지고 느려지고 총알 느려지고 있죠. 네, 일단은 제 캐릭터를 먼저 빨리 움직이도록 해보고 그리고 총알도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발사 속도를 조정을 해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돌 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연사 모드하고 속사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연사 모드예요. 해서 제가 누르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한 번 눌렀을 때 하나가 나가는 게 지금 연사 모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속사 모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사 모드가 되고 FPS가 좀 크게 떨어졌죠. 크게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총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쉬프트를 한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연사 모드로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FPS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FPS도 이제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계속 재활용하는 거예요. 분리도 오브젝트들을 계속 재활용하는 거고 떨어진 이제 FPS가 좀 다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삭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이 안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도중에 삭제를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이렇게 속사 모드와 연사 모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속사 모드, 연사 모드 거의 FPS가 차이가 많이 없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그려지는 개수는 한 번에 보여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대충 한 150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처리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그 뭐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생성만 하게 되면은 FPS가 막 100까지 떨어져요. 4배, 5배 정도 훨씬 느려집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재활용하는 코드를 로직을 넣어가지고 재활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충돌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시프트 누르면 다시 이제 돌아오고요. 연사 모드와 속사 모드까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캐릭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제 몬스터와 캐릭터의 충돌 처리도 진행을 해서 뭐 캐릭터의 목숨이 깎인다던가 하는 것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한 거 말씀드렸고 코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도 증가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속도 증가하는 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스케일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이제 캐릭터의 속도고요. 3번과 4번이 이제 분리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캐릭터가 이제 스케일 값을 가지고 있는데 캐릭터를 생성하는 주체는 스테이지잖아요. 스테이지인데 어차피 이 스케일 값은 1.0으로 고정입니다.
1.0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굳이 스테이지에서 받아올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어떤 이게 나중에 이제 아이템적인 요소로 바뀌겠죠. 아이템적인 요소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상호작용할 때 이제 이 값이 증가하는 거지 당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값이 1.0이기 때문에 하드코딩을 해놨고요. 1.0으로 하드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동 속도에 스케일이 곱해져요. 즉, 내 스피드가 예를 들어 300이에요. 그럼 2식만 있었을 때는 1초가 지났을 때는 300만큼 300픽셀을 이동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스케일을 해준 거예요. 곱하기 1이면은 1초당 300이잖아요. 그럼 1.1이면은 10%죠. 1.2면은 20%입니다. 1.3이면은 30% 증가하는 거고요. 즉 1.3이면은 총 1초당 390의 픽셀을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1.9까지 올라가고요. 이게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 바꿨을 때 2보다 작다면은 증가를 했을 때 기준입니다. 증가했을 때 2보다 작다고 하면은 0.1 더해주고 그럼 1.1, 1.1, 1.3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미 최대 허용 범위 2배를 넘어섰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9로 세팅을 해줍니다. 정확히 2배는 아닌데 1.9로 세팅을 해주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는 것도 이제 1보다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 스케일 값이 최소가 1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인트로 바꿨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0.1을 빼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1.0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1 눌렀을 때 이제 틱이잖아요. 한 번 눌렀을 때입니다. 한 번 눌렀다가 떼는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즉, 한 번 눌렸을 때 해당 프레임에 틱이 돌아오고 해당 키가 이제 가리키는 게 틱이라면 가지고 있는 상태가 틱이라면은 여기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 매니저로 이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모든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동일한 이벤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2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눌렀을 때와 4 눌렀을 때가 이제 처음에 블릿 스케일 다운 업인데요. 한마디로 건이 이제 블릿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직접 블릿에서 자신의 스케일 값을 업시키고 다운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건인데 제가 여기다가 블릿에다가 바로 이제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릿이 한번 생성되고 나서 새로 이제 들어오는 블릿에는 그 값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스케일 값이. 즉 블릿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이기 때문에 총에다가 블릿의 스케일 값을 주고 모든 블릿의 스케일에다가 블릿에다가 생성되는 모든 블릿에다가 현재 그 스케일 값을 적용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총알은 스케일이 적용돼서 빠르게 나가는데 또 어떤 총알은 스케일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삽질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분명히 이 객체,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주체를 확실히 해야 되고 관리하는 주체가 그 객체에 대한 변경권이나 뭔가 값을 세팅해야 될 때는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 값을 가지고 있고 세팅을 진행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고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릿 개별적으로 값을 가지게 되면은 물론 값을 개별적으로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있고 그 객체에서만 상호작용을 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관리하는 주체에서 해당 오브젝트들에 대한 값을 변경하고 어떤 통일된 스케일 같은 경우는 모든 블릿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위치 값은 각 블릿이 가지고 있는 값이지만 스케일 값은 각 블릿이 가지고 있지만 변경되거나 모든 블릿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설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누르면은 스케일 업 함수로 출하고요. 4번 누르면은 스케일 다운 함수로 출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건에서 이렇게 블릿 스케일을 업하고 다운합니다. 즉 건이 가지고 있는 거는 블릿의 스케일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set 블릿 스케일을 호출해 주죠. 이걸 그냥 호출하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냐? 이 블릿 스케일이라는 값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셋 스케일 해가지고 M 분릿 건이잖아요. 건 그쵸?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을 한 번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 변경된 사항은 모든 분릿 오브젝트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 번에 건에서 셋 분릿 스케일 해가지고 스케일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총알들이 현재 건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릿 객체에 공통적으로 스케일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주체에서 값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걸 모두에게 반영시켜야 되는 값인지 아니면은 각각의 객체가 따로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값인지, 예를 들어서 분릿 같은 경우에는 분릿의 위치, 포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분릿이 따로따로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 이걸 하나로 통일해버리면은 내가 총알 몇 개를 발사하든 계속해서 모든 총알이 같은 위치에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위치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총알은 안 나가고 그 앞에 계속해서 머물게 될 겁니다. 근데 총알이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해서 발사돼야 되는 총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은 모든 분릿 객체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건에서 세팅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건에서 세팅해 줄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업데이트 따로 들어오죠. 이 분릿 업데이트가 따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건에서 업데이트만 호출해 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만 거는 호출해 주는 겁니다. 분릿에 대해서. 분릿의 이터레이터에서 여기 이제 충돌 처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고, 업데이트를 따로 호출해 주면서 각각의 위치값에 값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 Y값은 모든 총알이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각각의 총알에 대해서 고유적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모든 총알이 공통적인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건에서 직접 이거를 공통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스케일 한번 호출될 때마다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스케일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연사 모드하고 속사 모드는 간단합니다. 연사 모드하고 속사 모드는 크리에이트 분릿, 결국 분릿 생성하는 거를 이제 틱이냐 이제 프레스로만 나눈 거예요. 즉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제 M 라운치 모드라고, 이게 이제 연사냐 속사냐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라운치 모드가 true라면은 얘를 펄스로 바꾸고, 펄스라면은 true로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이 사막연산자 쓴 건데 L Shift, 즉 Shift 한번 누르면은 이제 이걸 체크해서 true면은 펄스로 바꾸고 펄스면은 true로 바꾸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발사 모드예요. 발사 모드가 true라면은 이제 틱이고, 펄스라면은 프레스입니다. 즉 프레스가 이제 속사 모드거든요. 아까 총알 계속 잔상이 남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거의 1프레임마다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르고 있는 순간에는 매 프레임마다 총알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한 4,500프레임 정도 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초에 4,500개의 총알이 생성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초 동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다 하면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초 하면은 이게 총알이 4,500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프레임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속사 모드고요. 또 Shift를 한번 누르면은 else에서 true로 바뀌겠죠. 이게 true가 되면은 여기선 이제 연사 모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냐에 따라서 연사 속사가 결정되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총에 대해서 업데이트 진행을 해줍니다. 총에 대한 위치값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 안에서 또 업데이트 진행이 되는 게 여기서는, 그렇죠, 총알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충돌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몬스터가 이제 여기 충돌 처리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외곽 처리는 조금, 외곽 처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충돌 처리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엔 이제 이 옆에 라인하고 이 틀 있잖아요. 게임 현재 보여지는 창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처리가 하나 있고, 속도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처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총알을 쐈을 때 이렇게 몬스터가 사라지는 그런 원대원 충돌로 이제 충돌 처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안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곽, 윈도우 화면 외곽에서 이제 처리하는 충돌 처리가 하나 있고요. 캐릭터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가 총알을 쏘면은 몬스터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몬스터 사라지는 몬스터들에 대해서도 이제 원대1 충돌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외곽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할 건데요. 이거는 플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플레이어로 갔을 때 잠시만요. 렌더 건 렌더 스테이지 있나?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여기구나. 네.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위치 잡아주는 거예요. 보스가 이제 레프트를 눌렀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냐. 자, 왼쪽이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은 0보다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0보다 크다면은 이 값을 적용시켜서 x값을 빼주는데, 작다면은 만약에 0보다 0 아래다 이렇게 했을 때 0.999도 0이거든요. 근데 뭐 소수점짜리 떼면 0이긴 한데 어쨌든 0이니까 그냥 0으로 세팅해버립니다. 얘도 탑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탑이다 하면 뭐야? 왜 이거? 총에 대해서 이제 탑이구나. 이건 이제 위에 포가 달렸잖아요. 이렇게 포가 달렸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건의 포스가 지금 윈도우랑 맞닿아 있으면은 y값을 0 더하기 건의 랭스 세로 길이만큼, 이 세로 길이만큼 y값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몸체에 대한 y값을 여기 0지점부터 이 거리, 이 길이가 이제 그거죠. 건의 랭스의 버티칼 세로 값이죠. 세로만큼 더해준 값에다가 이 몸체를 세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총구가 맞닿아 있게 돼서 충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역시 x가 윈도우 이거 디파이너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냥 이겁니다. get 윈도우 사이즈 가져오는 거. 그래서 get 윈도우 사이즈에서 오른쪽보다 크다면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보다 작다면 아직 오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사이즈 뺀 만큼 이제 x 좌표를 잡아주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이게 벽이에요. 이게 벽입니다. 오른쪽 라이트 마지막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좌표 두 개 찍고 그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좌표에다가 맞추잖아요. 이게 그냥 x거든요. 이게 그냥 x인데 이렇게 좌표를 맞춰버리면은 그려질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미 화면을 벗어났음에도 이게 같은 라인입니다. 벗어났음에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져요. 왜냐? 아직 이 x가 윈도우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x 플러스 사이즈, 즉 여기 x지면 여기거든요. 여기하고 사이즈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직사각형 보이는 건 이래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와 사이즈가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에서 더하기 사이즈 했을 때 right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여 지점을 찾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 시계 이제 여기 이 지점을 구하는 거, 여기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윈도우 라이트와 같냐 했을 때 같다, 뭐 크다, 윈도우보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걸 증가를 시켜주고요.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거예요. 매번 계속 거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위치를. 내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 조건에서 else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위치를 다시 세팅해주고 있는 겁니다. 못 가게. 그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바텀도 이제 똑같이. 바텀도 윈도우 바텀이랑 비교를 하고요. 이거 몸체 해가지고 몸체 밑에 부분이 y 플러스 사이즈 부분이 이제 바텀이랑 이 라이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못 지나가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에 대해서 충돌 처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오토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블릿 비긴이 나오는 건데 리스트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릿 포인터 타입의 블릿 포인터를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이터레이터예요.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비긴 엔드 받아주고 있고 순회하면서 업데이트를 쳐줍니다. 먼저
이 업데이트를 분리에 대해서 위치값을 먼저 해당 분리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알 하나에 대해서 모든 몬스터와의 충돌 체크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터레이터에서 포인터 역참조를 한번 하면은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죠. 근데 그 데이터가 뭐예요?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그럼 여기 포인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기억 안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잠깐 벙쪘던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가 현재 이터레이터만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뭐다? 포인터다. 그래서 역참조 한번 하면은 해당 포인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메모리 주소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여기로 넘겨줘야 되는 거는 분리 참조 타입이거든요. 이 함수가 보시면은 분리 참조를 받고 있어요. 참조는 뭐예요? 그렇죠. 값을 꺼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주소야. 그럼 거기서 객체의 원본, 주소가 아니라 그냥 원본 자체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역참조 한번 더 해야죠. 그렇죠. 역참조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소로부터 역참조한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참조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조로 전달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L밸류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이제 L밸류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조 하나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R밸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참조 주소값 하나 전달합니다. 포인터로 받아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C++에서 포인터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정말 포인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참조를 전달하는 게 낫습니다. 참조를 전달하는 게 낫고요. 참조를 전달합니다. 그럼 이 함수로 가볼까요? 일단은 이 함수로 간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냥 그거예요. 충돌됐으면 총알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네, 이레이즈로 지운 다음에 그 다음 이터레이터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 새로 지워진 리스트에서 데이터가 하나 지워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end도 분명 변경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데이터가 하나 지워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테일 값도 바뀌었잖아요. 테일 값 다음을 end라고 세팅을 하고 있는 건데 테일 값이 바뀌었는데 end가 그대로다. end를 세팅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잘못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겠죠. 무조건 뭐 end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널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깔끔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end까지 잡아주고요. 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터를 전달하면은 해당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노드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를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while문을 쓴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플러스 해주거나 둘 중 하나로 이제 진행을 하기가 훨씬 코드가 직관적이고 편해 보여서 while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포문 쓰는 것도 있는데 뭐 포문으로 하는 거나 while문으로 하는 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Y문이 할 수 있는 거 포문이 다 할 수 있고 포문으로 하는 거 Y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Y문의 조건식도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건 증가시켜주고 어떤 건 증가시키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매끄럽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돌 체크하는 걸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총알 하나 넘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몬스터에 대한 체크를 해요. 그러면 너무 낭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몬스터가 화면에 그려지는 게 끽해봤자 10개 미만입니다. 10개 미만이에요. 뭐 1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총알도 내가 속사 모드일 때는 총알이 한 4,500개 정도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4,500개에 대해서 각각 10번씩 이제 하나에 대해서 10번씩 접근을 하는 거니까 한 5,000번 정도 비교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5,000번. 5,000번인데 뭐 5,000번인데 5,000번 다 안 돌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충돌 처리가 된 총알이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리턴을 때리니까 5,000번 다 안 돌 수도 있고 뭐 내가 총알이 이제 허공에다가 쏘고 있으면은 한 5,000번씩 돌겠죠. 프레임당. 그래서 뭐 이거 더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더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단은 이 원대원 충돌을 조금 구현하는 거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함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대원 충돌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원은. 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게 상황 케이스 1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케이스 2예요. 딱 봐도 충돌되지 않았고 충돌됐죠. 자, 그러면은 자, 원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못 그린 원이라도 얘가 반지름이 5고 얘가 반지름이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먼저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은
원의 점과 점 사이, 즉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가 작거나 같다. 뭐에? 두 원의 이거 다시 써야겠다. 이레이즈. 다 지우구나. 자, 먼저 식을 다시 작성을 해드릴게요. 식을 다시 써드릴게요. 원대 원충돌은 두 원점 사이의 거리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 즉, 두 원점 사이의 거리가 원 두 개가 있어요. 두 원점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작으면은 이 원은 충돌한 거예요. 자, 원 두 개가 있습니다.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5라고 하고 이것도 5라고 할게요. 자, 이 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최소 5 플러스 5 이상이죠. 이게 x라고 하면은,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이 원과 원 A와 원 B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자, 일단 반지름 긋습니다. 반지름 그어요. 그럼 여기도 5겠죠. 왜냐, 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 반지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얘도 긋습니다. 얘도 보이지는 그렇게 않겠지만 5예요. 자, 그러면은 이 A와 B의 두 원점 사이의 거리는 A와 B의 두 원점 사이의 거리는 5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쵸? x가 되고 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은 몇이에요? 그렇죠. 5 더하기 5,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 부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5 더하기 5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선 누가 더 커요? 그렇죠. x가 있으니까 x만큼 이쪽이 더 클 겁니다. 그럼 이건 지금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x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x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x가 그러면은 0.1이라고 돼도 0.1이어도 두 원은 충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식은 성립되지 않고 x가 0이 되는 순간 이건 같아집니다. x가 0이 됐다라는 건 이 두 원과 원이 x가 사라졌다. 거리가 사라졌다. 즉 지금 이렇게 맞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충돌로 보는 겁니다. 원대 원 충돌이에요, 이게. 자, 만약에 x가 음수다. x가 음수라면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요거잖아요. 두 x가 이게 음수잖아요. 서로 겹친 경우. 그러면은 반지름의 합은 똑같아요. 어차피 원이니까. 반지름의 합은 똑같은데 이 x가 음수가 되면서 식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이거 성립하잖아요. 이게 원대 원충돌입니다. 원대 원충돌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솔직히 이렇게 처음 구현해봐가지고 원대 원 개념도, 제가 원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처음 되게 되게 간단한 건데 좀 시간 쓰면서 막 했던 거라서 코드 자체는 되게 조금 그래요. 제가 원하는 뭐 변수명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원래 안 짓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 원대 원 충돌을 이해하는데 좀 중점을 둬가지고 변수명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x2는 그겁니다. 두 원과 두 원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x를 서로 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이터 뭐죠? 일단 이터레이터 여기서 가리키는 건 몬스터입니다. 왜냐? 스테이지에서 몬스터가 관리하거든요. 이게 스테이지에서 몬스터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브젝트에 다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은 이게 오브젝트에는 플레이어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플레이어와 분릿 간의 충돌 처리를 검사를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오면은 이 안에 들어간 객체가 몬스터 타입인지 플레이어 타입인지 실질적인 타입을 알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타입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RTTI를 매번 호출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스테이지에서 따로 이제 이 객체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원래 오브젝트에 이렇게 하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이유가 캐스팅을 통한 다형적으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이 충돌 처리에 대해서는 블릿과 몬스터의 충돌 처리에 대해서는 오브젝트에 코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일단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몬스터 타입일 때만 충돌 처리에 대한 코드를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번 타입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타입 체크를 하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빠른 작업이 아니거든요. 가상 테이블에 있는 타입 가져와서 RTTI라는 것도 이제 RTTI라는 걸 이제 통해서 런타임 타입 인포메이션, 런타임 타입 인포메이션 뭐 만든 건데 그거 체크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아마 씬을 장면 아래에다가 장면이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요. 스테이지가 하나 있고 이 아래 이제 여러 씬들을 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씬을 두고 각각의 씬이 그려내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태틱한 거, 즉 배경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이나 배경 그려내는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그려내는 겁니다. 리소스 가져와서. 그리고 얘는 이제 몬스터만 그려내는 거고요. 얘는 이제 캐릭터에 관련된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것들만 그려내고요. 플레이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투사체나 그런 이제 별개의 것들을 그려내는 씬들을 만들어내서 이 씬을 관리하는 걸로 이제 스테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테이지에서는 각각 얘네들만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마 구조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하나로 오브젝트로 하고 있으니까 몬스터도 오브젝트 상속 받았으니까 오브젝트로 관리한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오브젝트에 다 때려 넣었더니 막상 꺼내서 쓰려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플레이어랑 다르잖아요. 어쨌든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get 포스 사이즈, 체인지 포스, 체인지 사이즈, 뭐 get 센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공통적으로 놓고 쓸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함수 자체가 이런 크리에이트 몬스터 리무브 이런 거잖아요. 크러쉬 몬스터 리무브를 플레이어에다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까 OBJ에다가 넣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걸 빼서 분릿을 받은 다음에 몬스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몬스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벡터를 또 쓰지 않고 리스트를 쓴 이유가 몬스터 같은 경우는 생성과 소멸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프론트로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전에 이제 분릿 이전 영상에서 분릿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앞에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꺼내 쓰는 게 이게 다 도는데 체크를 하고 리무브를 해야 됩니다. 이터레이터, 이레이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벡터에는 지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얘를 이제 생성도 해야 되거든요. 몬스터 생성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몬스터 할 때 프론트에 있는 값을 꺼내서 이게 유효한지 현재 몬스터가 윈도우에 화면 밖으로 사라졌는지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거는 윈도우의 Y 크기보다 커졌을 때 화면 밖으로 사라지잖아요. 그걸 체크하는 건데 그걸 체크해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밸리드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아직 유효하면은 새로 생성하고요. 유효하지 않다. 즉 재활용 가능한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객체를 재활용하는데 이때는 푸시 프론트에서 값을 꺼내서 팝프론트 앞에서 지우고 뒤에다 넣는 겁니다. 즉 객체를. 근데 여기서도 이제 벡터를 쓰면 일단 앞에서 꺼낼 수가 없고요. 앞에 값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그걸 지우는데 굉장히 앞으로 계속 당겨야 돼요. 이레이즈 사용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레이즈 사용하면 할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0번째 데이터를 지우면은 뒤에 데이터가 몇 개든지 간에 한 칸씩 전부 다 당겨지게 됩니다. 즉 ON의 계산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줄여보고자 이제 리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이게 순회하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회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지역성을 띠는 캐시 프렌들리한 지역성을 띠는 이제 벡터가 좀 더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도 생성된 메모리 주소를 보면은 되게 다 모여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대충 캐시 L2 캐시 한 64KB
64KB 들어가는데 그 안에 충분하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만큼의 이제 프렌들리한 그런 뭐랄까 지역성을 띠지는 않지만 한 번에 캐시로 올라가서 캐시로 가지고 갈 때 그 메모리 블럭 안에는 리스트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 노드들이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진짜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메모리 주소 막 저기 퍼져 있고 여기 퍼져 있고 막 그 정도로 해놓지는 않는 것 같고, 생성되는 객체에 대해서, 그리고 생성되는 타이밍이 결국에는 되게 순식간이잖아요. 프레임이 1초에 예를 들어서 한 1500 프레임 정도 돈다 그러면은 이게 프레임 한 번당 15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프레임 한 번당 1프레임당 1프레임당 1500분의 1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객체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주소를 까보면은 그렇게 바이트 수가 막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캐시로 가져갈 때 그 블럭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삭제하는 연산을 할 때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리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리스트가 이렇게 리스트로 사용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충돌 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잡소리가 너무 길었어요. 자, 그럼 충돌 처리만 하고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 또 이제 영상 하나 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x에 대해서 절대값이죠. ABS 절대값 구해주는 공식에서 이게 어떤 x가 더 값이 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구했고요. 이터레이터는 이제 몬스터를 가리키고요. 들어온 분릿에 대해서 모든 몬스터에 대해서 체크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공식 여기서 x 좌표에 대해서 제곱해 주는 거고요. y 똑같이 구해서 y에 대해서 제곱해 주고요. 그리고 x2와 y2를 더한 거를 이제 제곱에 더한 게 이제 두 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x2, x2가 두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레디우스 썸은 이제 두 반지름의 그거죠. 두 반지름의 합이죠. 그래서 몬스터의 겟 사이즈, 몬스터 역시 원인데 원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안에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정사각형을 저희가 정사각형 그리는 것처럼 좌표를 넣어주면은 정사각형을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정사각형에 맞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겟 사이즈 하면은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고 여기서 나누기 2 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레디우스 썸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레디우스 썸 역시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하는 건 루트를 벗기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계산이 있어요. 루트를 씌우는 루트 씌우는 게 있는데, 루트 제거하는 건가? 루트를 씌우는 거죠. 루트를 씌우는 그 함수가 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좀 느리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포하고 SQRT 이게 내부적으로 제곱 구한다고 했을 때 포 가면은 제곱 구해주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이게 제곱 벗기는 거, 루트를 씌워서 계산한 값을 반환해 주는 거, 제곱분 구하는 거. 근데 솔직히 저 제곱도 잘 몰라서 어쨌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거는 여기서 제곱을 두수의 제곱을 한 거니까 막 포 함수를 쓰면 됐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주고 제곱 더한 거, 그리고 얘도 제곱을 해준 다음에 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죠. 두 원점 사이의 거리가 레디우스 썸, 두 반지름보다 작으면은 충돌 난 겁니다. 해당 총알, 즉 이 총알에 대해서 어떤 몬스터든지 하나가 충돌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몬스터를 지우죠. 이레이즈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M 몬스터에서 이레이즈가 됐겠죠. 그리고 그냥 true를 반환을 합니다. 왜냐? 뭐 더 돌 필요가 있나요? 총알 하나에 대해서 몬스터 하나 충돌됐어요. 그럼 그 총알도 사라져야 되고 몬스터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몬스터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럼 이터레이터 뿔뿔 해주고요. 다음 몬스터에 대해서 총알 검사, 충돌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방금 생각난 건데, 이 분릿에 대해서 매번 함수로 호출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제가 볼 때는 인라인 처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분릿에 대해서 이거는 2 플러스? 나누기 2구나. 깜짝아. 나누기 2죠. 2 플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보여가지고 2 플러스가 왜 되는지가 시겁했네요. 나누기 2죠, 나누기 2. 이 분릿 사이즈에 대한 이거는 미리 구해놓고 변수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x2, y2 이것도 조금 이건 나중에 줄여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블릿의 센터 X, 센터 Y 값이잖아요. 이것도 함수 호출 인라인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이 다 내부적으로 내부 함수로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클래스에다 그냥 직접 선언과 정의까지 다 돼 있거든요. 해가지고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컴파일러가 알아 최적화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고 레디우스 썸 한 다음에 이레이저 해주고 끝납니다. 여기서 true를 반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true를 반환하게 되면은 이제 건에서 이제 여기서 true가 되죠. 그러면은 충돌했구나. 그럼 일단 몬스터 지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해당 총알 지워야죠. 해당 총알 지워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돌았는데 해당 총알은 몬스터랑 충돌한 거 없어. 충돌한 거 없으면은 이제 충돌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총알에 대해서 다시 충돌 검사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충돌 처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게 충돌 처리 설명드렸고 이거 설명드렸고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몬스터 생성하는 거 지금 40분인데 40분 지났는데 몬스터 생성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그냥 크리에이트 몬스터 스테이지 생성하거든요. 스테이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리 생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랜덤 값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윈도우 창 안에서 랜덤하게 배치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랜덤하고 속도도 랜덤해요. 그래서 몬스터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사이즈 랜덤하게 속도 랜덤하고 떨어지는 위치 다 랜덤하잖아요. 이걸 랜덤 함수 그냥 다 써가지고 랜덤 값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처음에 비었어요. 몬스터가 처음에 빌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트 몬스터로 호출해 주잖아요. 스테이지 처음에 생성자에서 플레이어 세팅해주고 플레이어 생성해주고 그다음 크리에이트 몬스터 해줍니다. 크리에이트 몬스터 하면은 맨 처음에 비어있겠죠. 자, 그러면은 비어있다면은 그냥 푸시백해서 몬스터 하나 생성해줍니다. 랜드 x값 랜덤값 잡아준 거 하고요. y는 어차피 0이어야 돼요. 왜냐? 맨 위에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랜드 사이즈, 랜드 스피드 잡아줍니다. 자, 스피드 사이즈 다 랜덤이고 이건 이제 스케일 값인데 1.0 기본 스케일 1.0입니다. 몬스터. 근데 만약에 앞으로 생성되는 몬스터가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 값도 몬스터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값도 좀 변수로 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몬스터가 뭐 더 빨리 떨어진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변수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몬스터 스케일 해가지고 여기서 스테이지에서 처음에 생성자에서 여기서 1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변수로 넣어둘게요. 지금 이게 몬스터에 가보면은 스케일 값이거든요. 몬스터 스케일 값이고 리젠 타임인데 이것도 리젠 타임도 0.4초마다 하나씩 생성되는 건데 리젠 타임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몬스터 스케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스테이지가 올라가면은 몬스터 스케일 값을 증가시켜줘가지고 여기서 이 셋 스케일을 외부에서 받아서 증가시켜줘가지고 몬스터에 앞으로 생성되는 몬스터들에 대한 속도가 떨어진 속도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뭐 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푸시백 한 다음에 그게 아니다, 즉 비어있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제 찾는 겁니다. 맨 앞에서 하나 찾아요. 맨 앞에서 이즈 밸리드냐 이즈 밸리드냐라고 했을 때 유효하냐라는 거 묻는 거거든요. 즉 맨 앞에 있는 데이터는 항상 가장 먼저 떨어진 걸 거예요. 물론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늦게 생성돼도 빨리 떨어진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더 빨리 떨어진 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뒤에서 그냥 비효율적으로 돌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찾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인지했으니까 앞에 있는 걸 기본적으로 찾아서 이 놈이 만약에 아직 유효하다면은 뒤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몬스터 같은 경우는 블릿은 무조건 이게 유효했죠. 맨 앞에 있는 놈이 아직 유효한 상태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블릿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유효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몬스터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먼저 떨어진 몬스터가 가장 먼저 그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바뀐다. 즉 y 값이 윈도우 값보다 커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시백 해줍니다. 일단은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다, 맨 앞에 있는 놈이 재활용 가능한 상태다, 지금 유효한 놈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몬스터의 프론트를 인밸리드, 유효하지 않은 몬스터로 이제 몬스터 포인터로 하나 바꾸요. 그리고 여기서 몬스터 팝 프론트 해주고요, 지워줍니다 앞에서. 그리고 뽑아놓은 주소에다가 이제 셋 체인지, 셋 포스, 사이즈, 스피드 해가지고 새로운 몬스터를 아예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스케일 값은 안 들어가죠. 왜냐, 스케일 값은 여기서 변화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아직은 하드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다시 푸시백 해줌으로써 이제 몬스터의 리스트 안으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몬스터의 개수가 몇 개가 떨어지든 간에 이제 몇 개가 떨어지든 간에 되게 적은 숫자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총알 하나에 대해서 모든 몬스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도 부담 없이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충돌 처리 비교할 때도. 그리고 이제 삭제해주는 로직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테이지 소멸자 호출되면은 이제 사이즈 받아주고요. 이게 이제 얘가 사이즈로 받는 이유는, 이 사이즈가 벡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지우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딜리트 한 다음에 얘를 널 포인터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지워지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안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한 채로 널 포인터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받아서 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지워지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레이즈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얘 같은 경우는 지워지거든요. 팝프론트 하게 되면은 해당 주소 해제한 다음에 몬스터에 대해서 해제하고, 그리고 하면은 아예 노드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지워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벡터 안에 있는 원소를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서 지우려면은 이터레이터로 지워줘야 돼요. 벡터 같은 경우는 삭제할 때는. 왜냐면은 이건 지금 앞에서 계속 빼서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가 이렇게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을 읽어와서 딜리트를 해요. 여기 있는 값이 포인터잖아요. 다 포인터니까 가지고 와서 딜리트 합니다. 딜리트 한 다음에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 있는 포인터의 주소가 유효하지 않은 거지, 해당 노드 자체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노드를 팝프론트 함으로써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5에서 4로 변하게 되죠. 해서 리스트는 이 방식으로 하면 지워집니다. 근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다 포인터가 들어 있습니다. 포인터가 들어 있는데 하나 꺼내요. 자, 0번이죠. 하나 꺼냅니다. 얘 0, 1, 2, 3, 4, 5, 5번이죠. 자, 하나 꺼냅니다. 0번 꺼냈어요. 딜리트해요. 딜리트 합니다. 얘 널이에요. 얘 그냥 이제 유효하지 않은 주소인데, 이 칸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칸은 아직 남아있고 사이즈도 안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 널 비교에 대해서 널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 이 공간을 푸시백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널이고 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는 0번에다가 다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쨌든 널로 차 있고 사이즈가 6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6개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6이니까 인덱스 6번째에다 데이터를 넣어버려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어떤 포인터를 다시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포인터를 다시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공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죠. 사이즈가 안 줄어드니까, 이렇게 했을 땐.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주려면은 이터레이터로 아예 이레이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잠깐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뭐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하나가 있든 몇 개가 있든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OBJ 한 다음에 여기서 벡터를 이제 돌아주는 거죠. 벡터를 돌아주는데 사이즈를 받아두고 돌아도 되고요, 포문으로 돌아도 됩니다. 근데 사이즈를 받아두고 포문으로 돌아도 되고 와일로 돌아도 되는데, 일단 포문을 해볼게요. 사이즈를 받고 전체적으로 돌아야 되는 사이즈고, 그리고 이터 다 초기화 됐으니까 같지 않다 인드 이터, 그리고 뿔뿔은 안 해줄게요. 뭔데? 엔트 이터. 여기서 뿔뿔은 안 해주겠습니다. 이터 뿔뿔 해주면은 지웠을 때 그 다음 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터 뿔뿔 안 하고 밑에서 그냥 해주는 게 나아요. 이레이저 조건으로 했을 때. 해서
일단은 데이터를 해제를 하고요. 이러면 지웠어요. 근데 아직 공간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됐죠. 공간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0번부터 지워지잖아. 이거 엔드 받아야겠다. 이거 아마 리버스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R 엔드하고 R 비긴이 있을 텐데. 그렇죠. C R 엔드, C R 비긴. 이걸 거예요. C R 엔드. 이거 이제 비긴이 거꾸로 맨 뒤에서부터, 즉 마지막 데이터부터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마지막 데이터부터 지워줘야지. 왜냐?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레이즈 하게 되면 0번 이레이즈 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것도 다 땡겨요. 그러니까 n이에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42억 개 있다고 하면은 하나 지우면 42억 번 땡기고, 그 다음에 41억 9,999만 9,999번 또 땡기고, 또 하나 또 0번째 지우면은 41억 9,998만 9,900 4,000 뭐 어쨌든 이렇게 앞에서 다 땡기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엔드 끝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R엔드면은 비긴 앞에거든요. 그러니까 비긴 뒤에죠. 마이너스 1번째. 그래서 같냐 비교해주고, 여기서 딜리트 이터레이트 해주면 맨 뒤에 있는 거 지우겠죠. 맨 뒤에 있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그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지우면은 이제 이레이즈가 그 다음 걸, 이레이즈도 아마 CR 이레이즈 있지 않을까요? 야, 이레이즈 이렇게 하면은 뭘 반환할까? 얘가 다음 걸 반환을 해야 되는데, 다음 걸 반환을 하면은 널 반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안 써봤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애초에 이걸 못 넣는구나. 매치 아규먼트 리스트. 참 이거 봐도 알기 쉽지 않고요. 자, MOBJ에서 이레이즈. std 벡터의 컨스트 이터레이터. 어디 지울 거냐인데 여기에 얘가 컨스트잖아. 잠시만. 리버스 이터레이터. 리버스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구나. 그럼 이레이즈는 안 되네요, 이거. 이래서 STL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냥 널로 막아주고 나중에 사용할 때 그냥 체크하는 걸 좀 지금처럼 할까요? 뒤에서부터 지워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팟백이 있나? 팟백이 있네. 씨, 병신. 씨. 아유, 씨. 죄송합니다. 팟백이 있네요. 그냥. 팟백이 있으면은 뿔뿔 아이 하고요. 얘를 사이즈로 잡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obj의 i 하면은 사이즈잖아요. 사이즈가 1이니까 1은 0이니까 사이즈 마이너스 1로 잡아줘야겠네. 사이즈 마이너스 1로 잡아주면은 이제 현재 인덱스, 마지막 데이터의 인덱스가 나오겠죠. 사이즈가 0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0일 수가 없죠. 왜냐, 스테이지 생성할 때 무조건적으로 OBJ에다 푸시백 하나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이즈가 1이고 이렇게 하면은 0이니까 0이면은 한 번 돌죠. 들어와서 0이면은 얘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한번 돌아요. 같을 때까지 한번 돌고 여기서 0일 때 마이너스 되면은 음수가 돼서 비교하면은 음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얘를 딜리트를 해줍니다. 딜리트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mobj 그 다음에 mobjs 점 팝백 해주면은 뒤에 지워주면서 뒤에 있는 사이즈 하나 앞으로 당겨 오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들 겁니다. 네.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팝백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현한 부분까지 다 맞춰봤고요. 예, 앞으로 또 이제 구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